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주석이 정상회담을 갖고 북핵 문제를 전쟁 없이 대화로 푼다는 등 4대 원칙에 합의했습니다. 사드 문제는 시진핑 주석이 언급하긴 했지만 또 한국과 관계를 중요시한다고도 말해 전보다 진전이 있었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네, 이런 가운데 문 대통령을 취재하던 사진 기자들을 중국 경호원이 집단 구타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전가림 호서대 교양학부 교수 두 분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가 대담을 하기 앞서서 일단 양국 정상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신 다음에 그리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어제 난징 대학살 80주년 국가 추도일이었는데 다시 한번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정상회담이 그간 우리 양국과 양 국민이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통해 이룩한 성과를 한 단계 더 발전시켜 나가는 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저는 지금까지의 만남을 통해 시 주석님이 말과 행동에서 매우 진정성 있고 신뢰할 수 있는 지도자라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개인은 물론 국가 간의 관계에서도 신뢰가 가장 중요하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 정상 간의 신뢰와 우위를 바탕으로 차분하게 양국 간 새로운 시대를 여는 기반을 단단하게 하고 싶습니다. 지난 19차 당대에서 시 주석께서 민주적인 리더십과 함께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태 환경 발전과 같은 가치를 제시하신 것을 보면서 국민들을 진정으로 위하는 마음을 잘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이는 사람이 먼저다라는 저의 정치 철학과 국민이 주인인 정부라는 우리 정부의 국정 목표와도 통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동북아는 물론 전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북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공동의 입장을 재확인하고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하길 기대합니다. 저는 양국이 공동 번영의 길을 함께 걸어가면서 한반도와 동북아, 나아가 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함께 협력해 나가야 할 운명적 동반자라고 믿습니다. 양국이 최근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었으나 어떤 면에서는 오히려 역지사지할 수 있는 기회가 됨으로써 그간의 고를 메우고 더 큰 산을 쌓아나가기 위한 나름대로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회담을 통해 양국 관계를 한 단계 더 격상시켜 발전시키고 평화 번영의 역사를 함께 써나가는 아름다운 동행의 새롭고 좋은 첫 발걸음을 함께 내딛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中韩关系和朝鲜半岛形势处在关键阶段。作为友好近邻和战略合作伙伴，中韩两国在维护地区和平、促进共同发展方面有着广泛的共同利益和广阔的合作前景。 네, 양국 정상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셨고 어떻게 보십니까? 정 교수님께서는 일단 네. 어제 정상회담 때 나왔던 그 많은 이야기들, 네 가지 합의, 협의, 네. 이번에 대해서 총평을 좀 해주신다면. 우선 네 가지 합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뭐 기존에 있었던 내용의 반복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리고 경제, 문화, 사회 간의 교류를 정치, 안보, 외교 분야로 확대하겠다라고 했는데 예. 사실 그런 것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한중 관계를 규정을 할 때 보통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얘기를 하는데요. 전략적이라는 단어가 가지는 함의 자체가 협소한 양국 간의 문제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상황까지도 공동의 목소리를 낸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적어도 우리의 한중 관계는 1년 4개월 전 이전에는 적어도 상당한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었다. 오히려 그 내용을 구체화하고 내실화하고 확대하는 데 우리가 방점을 뒀다 그러면은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서는 과거의 어떤 모습을 그저 재현한
그런 모습을 해서 굉장히 아쉽고요. 그리고 내용 자체를 보게 되면은 내용에 실질적인 어떤 내용이 없다라고 저는 평가를 합니다. 예. 예를 들어서 비핵화, 북핵의 문제 4원칙을 얘기를 했는데 이 4원칙은 따지고 보면은 모두 한국에 대한 부담입니다. 예. 중국이 어떠한 책임을 가지고 얘기하겠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어제 홍준표 의원이 아베를 만나서 나눴던 얘기를 이제 발표를 했는데요. 그 예. 내용을 보게 되면 상당히 구체적입니다. 비핵뿐만 아니라 북핵은 용인할 수 없고 북핵을 용인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압박과 제재를 가한다. 그래서 압박과 제재 수위는 앞으로 더 강화해질 것이다라는 내용을 발표를 했는데요. 예. 한중 정상회담에서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어떤 전제 속에서 비핵화를 반대를 하는지, 예. 어떤 과정 속에서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는지라는 논의가 없습니다. 결국은 쉽게 얘기하자 그러면은 약방에 갔는데 감초는 없었던 것입니다. 예. 네, 그래서 약방의 형상은 보고 왔는데 약방의 감초를 얻고 오지 못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어떤 해답을 우리 스스로가 구했다라고 평가하기에는 좀 지나친 감이 없지 않다라고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박한 센터장님. 평가를 네. 해주신 것 같은데. 예, 이제 정말 1년 4개월이라고 하는 중국의 일방적인 사드 보복으로 촉발된 한중 관계의 냉각, 이런 걸 뭔가 풀어보기 위해서 이제 세 번째 정상회담을 가진 것인데 예. 아마 우리의 기대치를 많이 높였다면 아마 결과는 실망일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이 중국의 일방적인 사드 보복 과정을 보면서 우리는 좋은 교훈을 얻었거든요. 예. 아, 중국의 민낯이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우리는 중국이 적어도 우리 편이 되어서 핵 문제도 해결해주고 예. 한반도의 평화도 가져오고 통일도 지지해주고 경제 협력도 아주 적극적으로 같이 하고 그런 이 동반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었단 말이죠. 그게 그동안 봐왔던 중국의 모습이었고 이번에 확인한 모습이었고 예. 사실 이제 그런 모습을 벗어서 새로운 그런 단계로 나가자고 이제 정상이 만났는데 사실 이번에 만남 자체는 의미가 있고 예. 또 시진핑 주석과 우리 대통령의 발언을 방금 들어봤습니다만 공통점은 한중 관계가 중요하고 함께 공동으로 발전시켜 나가자라고 하는 부분에서 생각을 같이 했다는 것은 뭐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예. 다만 여기서 이제 아쉬운 부분은 그런 거지요. 말하자면 한중 관계를 통해서 이 정말 그동안 잘못된 것을 바로 잡고 뭔가 북핵 문제라든지 기타 한중 간의 그동안 불균형적인 관계를 바로잡아서 새롭게 가고자 하는 뭔가 구체적이고 우리가 기대했던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은 부분들이 예.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거기에 외교적 결례니 뭐니 이런 거하고 겹쳐서 이번 정상회담이 굉장히 참 어떻게 보면 김이 많이 빠진 예, 사이다 같습니다. 안타까운 예.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이제 앞으로의 후속 조치가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정상회담이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국빈 방문 전에 인터뷰를 CCTV에서 문 대통령과 한 것 자체부터 이미 약간 기분이 상한 상태였는데 네. 여러 가지 저희가 지금 짚어볼 게 상당히 많습니다. 일단 먼저 어제 나온 패널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공동 성명을 채택하지 않은 건 그리고 공동 언론 발표를 하지 않는 건 어찌 보면 중국 측이 요구하는 걸 우리가 자존심을 지켜서 받아주지 않았기 때문에 어찌 보면 그건 역설적으로 해석하면 우리가 자존심을 어느 정도 지켰다라는 뜻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신 분도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뭐 그렇게도 해석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정황적으로 보게 되면은 그 해석이 과연 충분한 한 목적성을 갖는가라는 데는 좀 다소 의문을 제시를 하는 바입니다. 예. 우리가 보통 한중 관계, 특히 국빈 방문이라는 스테이트 비짓이라고 하는 거는 정상의 임기 중에 한 번밖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한국과 중국의 지금 관계가 물론 사드 정국 때문에 불편하기도 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한반도와 동북아 자체의 어떤 안보 위협이 점증하고 있다는 거고 그거에 직면한 한국과 중국이 협력의 어떤 공감대를 형성을 해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예. 근데 그런 내용들이 다소는 너무 무디게 나왔다는 것이고요. 첫 번째.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의전 부분에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의전을 보통 우리가 프로토콜이라고 예. 영어로 얘기를 하는데 그 외교 의례 혹은 의전이라는 그 단어의 어원은요. 상대방을 부드럽게 하고
매끄럽게 문제를 진행한다. 예. 그래서 상대방을 편하게 하는 어떤 윤활유 역할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 요번에 방중 기간 동안에 이제 한중 정상회담을 둘러싸고 이제 설왕설래가 많은 이유 그거는 중국의 계산된 의도라고 저는 봅니다. 적어도 지금까지의 모습을 보게 되면은 그것을 부인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프로토콜의 ABC에 맞는 손님을 기쁘게 하고 편하게 하지 못한 중국은 상당히 책임감을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거기에 대한 공식적인 아니면은 언론의 어떤 보도는 전혀 전해지지 않고 있다는 게 굉장히 아쉽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뭐 언론에서는 또 이런 보도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날짜를 처음에 먼저 이때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이렇게 날짜를 통보한 것 자체가 사실은 중국으로서는 지금 난징 대학사 80주년 이 시기에 맞춰서 간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그 뭐 국빈 방문의 격을 높일 수 있는 상황이 좀 조성이 안 된 건 아니냐. 우리의 이 외교적인 문제도 좀 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럴 수도 있겠죠. 어차피 일정 조율이라고 하는 것은 일방적으로 하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도 우리 대통령의 일정이 있는 것이고 또 국내 여러 가지 행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아마 이제 우리 정부로서 가졌던 생각은 적어도 연내에 방중을 성사시킨다. 그리고 이 방중 성과를 바탕으로 평창 동계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그걸 모멘텀으로 한반도의 평화, 특히 북한과의 대화, 관계 개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나름대로 보관을 두고 추진하다 보니까 좀 일정을 좀 촉박하게 그렇게 추진했을 가능성 제가 확인한 건 아닙니다만 그러니까 결국 13일이라고 하는 날짜를 방중일자로 잡으셨는데 공교롭게도 난징 80주기였단 말이죠. 시진핑 주석이 북경을 빈 그 시점인데도 괜찮겠느냐라고 중국이 물었을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괜찮다라고 하는 일정 조정이 됐기 때문에 결과가 나왔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뭐 우리 국민들 사이에서 뭐 저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중국의 태도가 참 마땅치 않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중국은 보면 우리 한국의 중국 방문을 매우 큰 시혜를 베풀었고 한국이 그렇게 그토록 목마르게 원하는 걸 해주었으니 이제 우리가 원하는 걸 해라라고 하는 것 같은 마치 한국을 뭔가 길들이게 하려고 하는 아주 의도적인 행동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냐는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그게 오해이기를 바랍니다. 그 오해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정상회담 이후에 중국이 보여주는 태도 거기서 이제 나타날 수 있겠죠. 알겠습니다. 네. 전체적인 방문 일정도 좀 논란이 많긴 한데 사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왕이 외교부장이 좀 문재인 대통령과 인사를 나누는 과정에서 이렇게 손으로 툭툭 쳤거든요. 이를 두고서도 좀 의견이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보통 외교적인 상황에서는 볼 수 없는 장면입니다. 뭐 애둘러 그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자 그러면은 왕이 외교장관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몇 번의 접촉 속에서 뭐 관계가 좀 성숙됐다, 좀 이해를 하는 과정이 있다, 낯설지 않다라는 표현으로도 해석이 되겠지만 일반적으로 하는 외교자의 상식에 의하면은 그 모습은 그렇게 보기 좋은 모습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일정과 관계된 상황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상황에서 고려해야 될 거는 아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비단 한중 관계뿐만 아니라 한 러시아 관계, 한일 관계, 한미 관계도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은 일정의 조율이라든지 어떤 상황의 내용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중한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요. 남경 대학살이라는 거는 80주년 기념이기 때문에 연초부터 그것을 일종의 흥행몰이를 해왔습니다. 중국 측에서. 근데 우리가 거기에 역사적인 공감대를 같이 형성하고 같이 나눈다라는 측면, 뭐 나쁘다라고는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한일 관계도 우리는 고려를 해야 된다 그러면은 굳이 그럴 필요가 있는가? 왜냐하면 우리가 또 총칭을 방문해 가지고선 항일과 관계된 임시정부 정사를 방문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모습은 다소는 신중하지 못했다. 다각적으로 모든 면을 분석을 해야 되는데 그런 면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문제가 또 하나가 있습니다. 첫날서부터 이제 4일간의 일정인데 우리 대통령은 3번을 혼밥을 하게 됩니다. 네, 사실 이러는 외교적인 의전은 없습니다. 특히 국빈 방문의 경우에는요, 상황이 굉장히 타이트하게 됩니다. 뭐 빈틈이 없습니다. 그런데
대통령께서 밖으로 나가서 친민적인 행보를 하는 건 좋습니다. 그렇지만 그 모습의 친민적으로 비칠까 하는 그런 의문도 우리가 가져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이러한 관례를 남긴다라는 것은 결국은 국민의 어떤 자존심 입장에서 보면은 굉장히 안타깝고 좀 불만스러운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맹자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스스로를 훼손하면은 남이 나를 업신여기고 예. 그리고 자기가 자기 집을 훼손하면은 남이 이 집을 무너뜨린다. 국가가 스스로를 비난하게 되면은 결국은 국가도 남에 의해서 정복당한다라는 표현을 했거든요. 예. 제가 아직 뭐 일정이 끝나지는 않았습니다만 정확히 우리의 안보적인 입장 그리고 한국이라는 어떤 국제사회에서의 위상을 적어도 우리 스스로가 폄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좀 기분이 좋지는 않은 분들이 아마 많을 겁니다. 국민들도 분명히 그렇고.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이 왔는데 우리 외교 장관이 국빈 방문 왔을 때 이렇게 하는 거는 사실 좀 상상하기 어려운 모습이기도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보통 보면은 우리 이제 한미 동맹이고 우리 한국에는 주한미군 사령관, 이제 이 연합사령관, 유엔군 사령관 같은 직책을 가지고 있는 고위 장성이 있는데 이런 분들은 오면 한국의 문화를 배우고 한국의 예절을 배웁니다. 그래서 원래 미국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지만 우리 한국 예절은 아주 고개를 숙여서 깍듯하게 공손하게 하는 그런 모습이 윗사람에 대한 예의이기 때문에 예. 그 만나면 아주 공손하게 인사를 하고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외교부 장관이 시진핑 주석하고 만났을 때 그렇게 했다면 과연 중국은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라는 부분을 생각해 보면 이것은 좀 깊이 생각하지 못한 그런 측면이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이제 중요한 것은 그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용인데 내용으로 봐서도 우리가 기대했던 그런 내용들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점 그게 예. 아쉬운 거거든요. 4원칙을 얘기를 했는데 이 4원칙이라고 하는 것이 전쟁을 반대한다, 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한다, 그다음에 이 남북 관계를 대화로 모든 문제를 대화로 예. 풀어간다 하는 것인데 물론 이 핵 문제를 대화로 풀어가고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전쟁을 반대하는 거 다 좋은 겁니다. 예. 그렇게 해야지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애들로서 보면 미국을 좀 이 곤혹스럽게 만드는 듯한 그런 결과로 보일 수도 있어요. 말하자면 미국은 그동안 20여 년 동안 대화를 통해서 외교적으로 문제를 풀어보려고 국제사회가 애를 썼지만 북한은 그걸 악용을 해서 핵을 개발하고 국제사회를 기만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그 세월은 허송했고 그 외교는 실패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네. 따라서 김정은을 비핵화를 전제로 한 대화에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최고의 압박과 그런 노력을 해야 되고 그 노력에는 중국이 반드시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인데 예. 이번에 이제 그 원칙적인 합의 내용을 보면 사실 중국이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가 담겨져 있지 않아 보여서 예. 결국 오히려 중국의 입장을 인정해주고 미국이 강력한 입장을 취하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이 비판하는 듯한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것이 좀 아쉬운 부분인 거죠. 알겠습니다. 뭔가 실리도 못 챙기고 자존심엔 조금 상처를 입은 게 아닌가 지금까지 두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런데 좀 결정적으로 저희가 어제 자존심에 좀 많이 충격을 받았던 게 한국의 사진 기자들이 네. 중국 경호원에게 폭행을 당했습니다. 네. 근데 그냥도 아니고 거의 발로 밟혔다고 하거든요. 그렇죠. 일종의 린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여러 예. 사람이 한 사람을 공격한 거니까요. 근데 제가 오늘 아침에 중국 측 그 언론 보도를 보니까 예. 그 기사 내용이 아침 7시까지는 안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9시 정도 되니까 이제 슬금슬금 나오기 시작하는데 예. 내용 자체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기자가 규칙을 위반했다. 그리고 우리 중국 네티즌들은 상당한 폭력에 대해 맞았다는 거에 대해서 동정을 갖고 있다. 그렇지만 냉정한 한국의 네티즌들은 오히려 기자를 비난한다라는 예. 식의 표현입니다. 지금 본말이 전도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언론 보도에 있어서의 아주 극단적인 비대칭이 존재하는 겁니다. 사실 보도 그런 내용은 없고요. 예. 그리고 이것이 어차피 중국 측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보안업체 자체가 공안에서 관리를 하는 것이고 한 나라의 수장이 지금 중국을 방문했다 그러면은 적어도 이 문제에 있어서의 중국의 책임은 강력하다고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어저께 외교부의 성명을 보게 되면은 그 문제를 잘 알고 있고 주의 깊게 관찰하고 있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상식에 어긋난다라는 표현을 하고 싶고요. 그리고 우리가 보통 문명을 얘기할 때 중국을 빼놓지 않고 얘기하는데 제가 봤을 때 오히려 우리가 문명국이고 그 중국이 문명이 좀 아직 성숙하지 않은 단계에 있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뭐 사실 저도 질문을 드려야 되는데 아니 너무 좀 어이가 없고 어떻게 이런 일이 이루어질 수가 있나. 그러니까 상황을 바꿔서 우리가 시진핑 주석이 왔는데 몇십 미터 떨어진 곳 뒤에 있는 중국 기자들을 때리고 둘러싸서 발로 차고 그럼 우리 외교부에서 그건 저기 중국에서 관할하는 지역에서 일어난 일이고 관심을 표한다. 이 말이 아닌 것 같거든요. 이거. 그렇죠. 기본적으로 자기들 책임이 아니다라고 하는 간접적인 표현이거든요. 이건 우리 책임이 아니다라는 얘기인데 저는 그렇게 봐요. 아까 제가 앞서도 이번 기회를 통해서 중국의 민낯을 보게 됐다. 중국은 기본적으로 한국을 아래로 깔고 보고 있고 중국의 말을 반드시 들어야 하는 그런 대상. 그래서 듣지 않으면 반드시 뭔가 조치를 취하는. 그래서 상대방의 입장을 바꾸도록 강요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 사실은 제가 생각할 때는 만약에 이번 기회 같은 경우는 만약에 저는 좀 아쉬운 부분이 그런 거예요. 우리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남징 대학살에 대해서 공감을 표시했단 말이죠. 위로를 보낸다고 얘기를 했고 그러면 적어도 큰 나라의 수장이면 어제 불미스러움이 있었던 얘기를 내가 보고를 받았다.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 기자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우리 한국 국민에게도 참 미안하게 생각한다.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적어도 그런 한마디 했으면 이건 뭐 엄청난 그동안 결례고 뭐고 다 없어지고 다 되는데 아무것도 없단 말이죠. 공식적으로 나온 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참 아쉬운데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중국에 대한 과도한 기대를 갖지 말자. 중국은 중국으로 보자. 중국은 중국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앞으로 이번 정상회담의 결과를 놓고 우리의 실리를 취하기 위한 그런 냉정한 판단과 계획 그런 것들이 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냉정한 판단과 계획이라고 지금 센터장님 말씀해 주셨는데 어쨌든 일은 벌어졌고 물은 엎어졌고 지금 상황에서 우리 외교부에서 아니면 우리 정부 측에서는 뭔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대로 넘어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중국은 그냥 또 나몰라라 하고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조치는 취했습니다. 강력한 항의를 했고 그 관련자를 이제 처벌을 해야 된다는 요구를 했습니다. 근데 사건 발생은 어제 오전이었고요. 그리고 경찰에서 그걸 조사를 한 거는 오후 9시입니다. 시차가 상당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우리가 상당 기간 동안에 엄청난 비용을 하면서 중국이라는 나라를 봐왔습니다. 그래서 그 앞서 말씀하셨다시피 민낯을 이제 알게 됐는데 이번 방중 기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 더 깨달은 거는 중국이 가지고 있는 세계의 중국이라는 거는 지극히 중국적인 스탠다드에 의한다. 우리가 보통 국제적인 규범이라든지 무엇을 얘기할 땐 글로벌 스탠다드라는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누구나 수용할 수 있고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는. 근데 이런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은 앞으로 중국 건국 100년 맞이해가지고 시진핑 주석이 강력하게 얘기하고 있는 게 중국 꿈의 실현입니다. 그 꿈이 우리한테는 잘못하면 악몽이 될 수도 있다. 이거는 지금 우리가 처절하게 경험을 했고 상당한 비용까지도 지불하고 우리가 이런 속에서 우리의 입장은 적어도 중국에 대한 철저한 분석이 필요하다. 그리고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중국에 대한 막연한 기대, 중국은 크니까 그리고 발전하는 개발도상국이니까 경제적인 수혜를 얻을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보다는 보다 실리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정용 실장에게 피해자를 위로하고 대응 조치를 해야 된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강경화 외무부 장관이 왕이 부장에게 상당히 강력한 유감을 표명을 했는데 뭐 반복된 질문일 수 있습니다. 중국은 어차피 우리를 조금은 깔고 본다라는 걸 우리가 어느 정도 지금 느끼게 됐고 중국의 입장은 변하지 않을 것이고 근데 우리가 어떤 식으로든 냉철하게 판단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우리가 뭔가를 냉철하고 전략적인 판단을 한다고 해서
중국으로부터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그 부분이 상당히 궁금합니다. 예, 얻을 수 있고 없고를 떠나서 예. 우리는 우리 입장을 명확하게 얘기하고 중국 앞에서 당당한 자세를 취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요. 예. 그러니까 중국이 기본적으로 한국을 역사적으로 볼 때도 한국을 속국으로 봤지 않습니까? 예. 결국은 우리가 임금을 정할 때도 중국의 승인을 받아서 해온 세월이 얼마나 길었습니까? 예. 중국의 침략도 많이 받았고요. 그런 그 뼈아픈 역사를 우리는 가지고 있거든요. 다시는 그런 역사를 반복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제는 당당하게 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사드 배치 문제도 기본적으로 아주 근원을 따지고 들어가면 중국 책임이에요. 예. 근본적으로 중국 책임입니다. 사드의 배치를. 왜? 사드는 중국이 북한을 존재하게 만들었고 북한이 핵을 가지도록 중국이 도와줬고 예.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중국이 계속 방해해왔고 그렇기 때문에 책임은 중국에게 있는 거예요. 예. 그 중국에게 있다는 것을 왜 우리가 말을 못하냐 이거죠. 말하자면 중국의 사드 문제에 대해서 이번에 시진핑 주석이 한국이 적절한 조치를 취해라라고 얘기했다면 우리 대통령은 중국도 적절한 조치를 취해라. 예. 다시 말하면 사드와 관련된 부당한 조치를 취했던 것들을 거두어내는 조치를 취해라. 라고 하는 것을 당당히 말할 수 있어야 된다. 그걸 하고 안 하고는 중국의 선택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요구할 것들은 요구해야 되는 거죠. 사과와 재발 방지 조치, 책임자 처벌. 우리가 요구할 것은 당당하게 하고 안 하고는 중국의 선택이고 그 모든 책임은 중국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에서 해야 되는 것이고 저는 이제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냉정하게 하자는 얘기는 예. 이제 감정으로 하지 말고 우리가 앞으로 해야 할 평창올림픽도 있고 하니까 이런 과정에서 지혜롭게 중국과 대화를 하면서 문제를 하나하나 풀어가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그리고 전가림 호서대 교양학부 교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